제가 이제 오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정리한 것만 몇 개 보여주고 그다음에 책 요약하고 끝내버릴게요. 지금 2018년에요. 우리 미래 사회를 위협하는, 미래 민주주의 사회를 위협하는 세 가지 재앙이 온다라고 외친 교수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리시먼 교수네요. 리시먼 교수가 쿠데타는 이제 좀 약간 제3국에서 많이 일어나죠. 쿠데타, 대재앙, 팬데믹도 대재앙이죠. 그 다음에 정보 권력, 즉 인공지능을 가진 기업들에 의해서 위협당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제가 기후변화, 저거 대재앙이랑 관련되거든요. 그 다음에 AI, 저게 이제 그 정보기업이죠. 정보기업. 저게 굉장한 위기예요. 실제로. 지구의 미래학자들이 3대 위기가 기후변화, AI, 고령화예요. 미래학자들이 꼽는, 공통적으로 한 70% 이상이 꼽는 우리 지구 문명을 위협하는 3대 위기, 기후변화, 인공지능, 고령화예요. 고령화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죠, 실은. 아직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않고 있는데, 한 15년, 20년만 지나면요, 정말 무서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병원비를 대야 되고 치료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사람들은 75세부터 많이 아프기 시작하거든요. 이 경고를 한 사람이 있는데, 민주주의가 감시사회로의 전환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감시당하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 확진자가 나타나면 이름이 공개돼 버리죠, 우리 가게가.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산업재해, 노령, 질병 이런 게 위기였는데 지금은 실업, 직장이 사라지는 거, 노동이 사라지는 거, 이게 굉장히 큰 이제 위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양한 노동 가치가 필요하다고 표현했는데,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인간은 레이버, 노동하고 워크, 작업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플레이라고 했던가? 액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노동, 작업, 행위, 이 세 가지로 인간은 살아간다 했는데, 이 노동의 시대가 작업의 시대로 넘어가요.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행동이에요.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이게 돈이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취미를 워크라고 해요. 작업이라고 불러요. 우리 화가들은 나 작업하고 있어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림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나 일하고 있어는 돈이 됩니다. 왜?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일하고 있어. 나 작업하고 있어. 돈이 될지 몰라요. 근데 마지막에 나 행위하고 있어. 액션. 행위하고 있어. 이거 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은 일하는 삶에서 작업하는 삶으로 넘어갔다가 행위하는 삶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잉여인간이 된다고 표현해요. 잉여인간. 일자리가 없는 인간화. 근데 잉여인간이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유행했던 말 중에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잉여인간이 대다수가 돼버리거든요. 즉, 예를 들자면은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80%고 일 안 하는 사람이 20%다 이거예요. 근데 시대가 일을 안 하는 사람이 80%가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이 20%가 됐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합의를 만들어내냐면, 일을 안 하고 노는 게 인간적인 거야, 이게 정상이야, 이런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저절로 그렇게 될 거예요. 저절로.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80%가 놀고 20%가 직장에 있는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잘 노는 사람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왜? 노는 게 정상이니까. 봐봐요. 일하는 게 정상일 때는 더 일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벌겠죠? 근데 인간의 문화가 노는 문화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더 잘 노는 놈이 돈을 버는 겁니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유튜브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잘 노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번다. 이미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프라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장사가 봉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내가 서비스, 진짜 서비스 정신으로. 즉, 그 자본론인가 거기서 나왔던, 보이지 않는 손과 관련돼서 나왔던 뭐 빵 굽는 사람은 뭐 자기 이기적인 동기에서 움직이다 빵을 팔라고. 그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 이게 안 맞아떨어집니다, 이제는. 그 시대가 끝났어요.
이기적인 동기에 의해서 하는 게 다 들통나버리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타적인 동기에 의해서, 즉, 마치 그 아파트 뭐랄까, 원가 공개랑 비슷한 겁니다. 아파트 원가 공개. 그게 과도기적인 상황이죠.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남는 것도 없는데 막 열심히 봉사하는, 이 장사인지 봉사인지 헷갈릴 정도로 어떤 사람이 살아요. 그럼 굉장히 그 사람의 충성 고객하고 도와주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 오히려 그 장사꾼을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전혀 이제 그 부자가 되는 컨셉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더 착할수록 더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미 그 시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기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지 않는다. 바로 들켜버린다. 바로 매장당한다, 이거예요. 속일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양한 노동 가치는 이제 워크하고 플레이, 액션 같은 것들, 노는 거, 그냥 단순한 행동들이 이것도 가치 있다고 쳐줄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 기본소득의 당위성이 뭐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뭐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인도고지 이야기 아세요? 인도고지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줄 아세요? 인도고지들은요, 돈을 주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안 한대요. 왜냐면, 야, 임마, 너 나 때문에, 임마, 저기, 복 짓는 거잖아. 자부심이 되게 강해요. 이 돈을 받으면서. 예. 인도에 유학 갔다 온 그 형이 해준 얘기예요. 인도고지들은 돈, 이렇게 고개 안 숙인대요, 돈 주면. 너 임마, 나 때문에 임마, 너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우열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지 않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소중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관계가. 누군가의 친구가 돼준다거나 누군가를 돌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돌봄을 당하는 것도 관계예요. 그것도 관계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국가는 돈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국민기본소득이에요. 그런데 누가 더 돈을 많이 받게 되느냐? 누가 더? 봉사와 돌봄을 하는 것이, 즉 제가 이제 제 책에 이제 서문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우리가 손님들에게 웃어주는 것이 과거에는 그것이 가치로 평가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공기지능이 되고 우리의 뇌파가 이미 뇌파를 읽는 기계까지 나왔죠. 생각을 읽어버리죠. 뇌파가 온라인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되게 웃긴 게 내가 어느 정도의 매슬로우 마지막 단계, 내가 어느 정도의 초월적인 의식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가슴 속에, 두뇌 속에 깔려 있는가가 측정이 돼 버립니다. 즉 미소의 진정성이 측정되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인사했는데 더 친절하게 했다고 돈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블록체인 혁명이에요. 이 도표에서 제가 플래코라는 것, 플랫폼하고 에코시스템에 결합된 말이에요. 이어령 선생이 디지로그 시대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지방화하고 글로벌 세계화가 동시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플래콜라이제이션, 신조어입니다. 플래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거대한 흐름이에요. 즉 인공지능에 의한 플랫폼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극소수의 정보 권력이 부자가 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단 그 극소수의 정보 권력은 인공지능을 무료로 서비스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플랫폼을 잘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계속 이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어떻게 이용하라고요? 친절함과 봉사로 이용을 해야만 하는 거죠. 왜? 인공지능이 우리 마음을 읽어버리니까. 알아버리니까요. 인간이 아는 것보다 더 친절함을 수치화시켜버린다는 거죠. 굉장히 가까운 미래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이라는 것은 대기업, AI를 가진 대기업이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남아있는 게 뭐죠? 에코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글로벌 가치 사슬이 붕괴가 되는데
여기 보면 농업과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는 것을 강화할 수밖에 없던데 여기서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먹거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지될 수밖에 없겠죠. 즉 친환경, 바이오, 먹거리 쪽은 국가가 계속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해외에서 이제 음식을 수입할 수 없는 시대가 오니까요. 예.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니까 앞으로 치사율 5%짜리 온다니까요. 예.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거 안 풀려요. 완전 바뀐 겁니다. 생존법이. 자, 근데 제조업 기반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약간 좀 무소유, 일본에서 있었던 그 단사리 운동이라고 비우기에 이제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이. 차도 안 사요. 요즘 애들은. 지하철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이래요. 그리고 좁은 바운드리에서 살면서 행복해 합니다. 왜? SNS, 인터넷, 비대면이 있잖아요. 온라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뭘 소비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해야만이 제조업은 살아남을 수 있어요. 무작정 제조업 지원해 줄 거야? 아니요. 소비가 돼야 지원을 해주죠. 국가에서. 지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지원을 따내느냐의 문제인 거죠. 국가에서는 지원을 안 해줄 수 없고 플랫폼 기업에서도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전 세계 경제가 돌아가니까. 즉 부자가 돈을 안 풀면 자기 부자가 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KDI 유정일 박사가 휴먼 뉴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작년부터 외쳤는데 뭐 사람 중심 경제 비슷한 것 같죠. 근데 이 세 가지 뉴딜이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대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정부의 뉴딜은 이제 뉴딜이 아니죠, 실은. 효과도 부분적으로 좀 끝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마케팅 얘기하고 그냥 끝낼게요. 왜냐면은 오늘 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좀 읽으면서 잔잔하게 한번 끝내볼게요. 마케팅을 정의 내립니다. 이 사람이. 근데 마케팅의 정의가 계속 이 책이 넘어가면서 바뀌는데 처음에 마케팅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마케팅은 조직이나 개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거래를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고객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과거의 마케팅 개념입니다, 이게. 이 시기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마케팅의 그 정의 자체가 좀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자, 2단계. 마케팅은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인간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과정이다.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이다로 바뀐 거예요, 마케팅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인간의 뭐를 이해하죠? 인간은 무엇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이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케팅 개념도 변해버린 것이죠.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 초창기에 문명의 초창기에 정의 내렸던 게 뭐죠? 그게 바로 진선미예요. 미스 코리아. 진선미. 인간이 생각하는 그 가치의 세 가지. 이거는 뭐 진정성, 착한 거, 선은 용도라는 뜻이 있거든요. 써먹을 수가 있어야 되고 미는 아름다운 거, 뛰어난 거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은 뭐냐면 이 그 진선미에 기반한 어떤 자기만의 철학이 없으면 사회생활을 하지 말래요. 어떤 장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2017년 책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프 베조스는 이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엄청 투자하고 있는데 만약에 고객이 450만 명이 있다면 상점이 450만 개가 있어야 된다. 가게가. 이게 온라인 가게는 이게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완벽한 핀셋 맞춤이죠. 그 고객 맞춤.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거를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 가게가 나의 그 영업 방식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트를 만들어야 돼요. 고객에 대한. 그 교장 선생님이 초등학생 이름 다 외우듯이 외우고 또 외우고 이름을 뭐 그게 좀 먹힙니다. 앞으로. 그래도 몇십 년간은 그게 먹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경쟁자가 누군지 모른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바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 진정성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데 거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관계를 하려고 해라 이런 이야기들. 유행을 따르지 말고 이제 기본을 생각해라. 그 다음에 현상을 보지 말고 본질을 느껴라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이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정도로 강의 마칠게요. 일단요. 감사합니다. 네.